정말 멋져요. 3만 원에 산 주식이 벌써 8만 7천이야. 멋질 수밖에 없지.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매매 기법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자,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칠판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차트 그림이 잘 안 보인다거나 글씨가 잘 안 보인다거나, 물론 이제 역동감 있게 이렇게 글씨 쓰고 하는 건 참 좋았는데, 자, 그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차트를 좀 잘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더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또 녹음을 해가지고 녹화를 떠서 편집으로 같이 좀 보완을 하려고 하고요. 자, 이렇게 또 얼굴이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지존인데. 지존 얼굴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같이 또 이런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고 차트는 또 차트대로 보고 이런 방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기존의 방식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어떤 게 더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 번씩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하나오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하나오션.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왜 이렇게 못 나가는 주식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고민을 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오션은 배 만들죠? 그 다음에 배 말고 또 뭐 있어요? 탱크가 아니라 뭐죠? 군함. 네, 군함이에요. 그래서 이 배하고 군함, 즉 조선하고 방산이 같이 있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선도 끼어있고 방산도 끼어있는데 못 갈 이유가 없다. 이 생각을 언제 했느냐? 작년 6월 바로 전에죠. 조선주 한참 움직일 때 조선주 괜찮은데요. 그때 막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이런 거 먼저 올라갈 때였거든요. 작년 여름 막 들어올 때. 요맘때네요. 네, 6월달, 7월달이니까. 요맘때인데 막 올라가는데 얘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조선도 하고 방산도 하거든. 근데 왜 안 올라가냐?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종목을 한번 우리가 그때부터 매수합니다. 문자 내역 여기 올려놓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6월달부터 쭈루룩 해가지고 6월달도 있고 7월달도 있고 8월달에도 있고 마지막에 12월 20일인가요? 그때 매수를 또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박스 구간, 이렇게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횡보가 계속해서 나오는 바로 그 시점에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오늘 알아볼 거고요.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푸트를 구축하는지, 또 이런 박스권 매매는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또 11월달, 12월달에 보시면은 차트상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이상한 그런 부분들, 네, 막 급등한 다음에 거래량도 같이 증가하고 뭐 이런 모습들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차트 보자고요. 네. 자, 하나오션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2024년도 1월부터 쭉 진행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차트 잘 보이고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수가 들어갔던 시점이 아까 6월달이었죠? 자, 6월달. 자, 그리고 12월까지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 이후로는 매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상승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 이 구간 동안에만 매수가 들어갔고, 이제 상승한 시점부터는 이제 매도 시점을 보는 것이 정석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이 구간에 왜 매수를 들어갔느냐, 요걸 한번 보자고요. 포지션을 보시면 이제 조금 길게 보면 주가가 하락하던 추세가 있었죠. 그 다음에 지지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중요한데, 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점이 높아져야 된다, 이 말씀 드렸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저점이 높아져야 된다. 자, 저점이 실제로 높아지고 있죠. 네, 지난 3월 그리고 4월 또 5월까지 해가지고 저점이 높아지고요. 일정 구간 올라가면서 역별이 돌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정배열 전환이 됐고요. 주가가 살짝 눌리죠. 자,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데,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매수 타임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자, 왜 지금까지는 기다렸느냐? 아직 역배열이죠.
즉 주가가 올라오고는 있지만 흐름 자체가 역배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고 위쪽에 저항을 또 받을 수도 있죠.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대가 계속 있었어요. 자, 첫 번째가 이제 27,000원대, 그 다음에 중간에 30,000원대 이렇게 저항이 또 있었죠. 자, 저항을 싹 뚫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뭔가 좀 불안해. 그래서 주가 좀 들어오죠. 자,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 됐을 때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 그 시점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6월달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약간은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좀 있지만 그래도 저점 돌파, 그 다음에 지지점 돌파 이런 것도 다 만들어지고 자, 일정 구간에서 지지가 형성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3만원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매물대가 걸려있는 구간이 3만원대로 해서 지지선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첫 번째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12월까지 이런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이 계속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조선주들은 많이 올라갔어요. 네. 뭐 하나오션 말고 뭐 다른 거 보시면 이제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건 더 일찌감치 주가가 상승해버렸죠. 202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이미 6월달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 6월달 7월달에 주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죠. 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네, 이미 6월 7월달에 먼저 시작을 해요. 근데 야, 하나오션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어씨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오션의 주가가 안 가는 모습이 같은 조선주이고 또 얘는 방산도 엮여 있는데 도대체 왜 안 가? 나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조선과 방산 같이 갈 수 있는데 이거 대장 아니냐.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죠. 조선과 방산이 이제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놈은 대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대장주가 못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네, 이 구간대의 패턴을 분석하게 되죠. 자, 보시면 이렇게 그 매수가 들어갔던 6월달 시점 거기 3만원대 저점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 3만원대 저점. 자,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보시면 이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죠? 네, 아래쪽으로 더 이탈되는 모습. 간간히 이탈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고 시장에 대한 포지션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조금씩 떨구는 형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언더슈팅. 자, 뭐 예상했던 것, 뭐 의도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언더슈팅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고점도 조금 일정하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게 지난 4월달 뚫고 넘어간 그 고점 라인 때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일정한 저점과 일정한 고점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박스라고 합니다. 박스. 즉 3만원을 저점으로 하고 위쪽에 35,000원까지가 박스권. 자, 그 다음에 11월 달에 한번 튀어 올라간 거 이거 아까 뭐라고 했죠? 아래로 떨어지면 언더슈팅, 위로 올라가면 오버슈팅.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 박스 안에서 형성될 때는 박스권 매매는 우리 예전에 공부해서 아시죠? 아래로 이탈하는 언더슈팅과 위로 돌파되는 오버슈팅은 제외한다. 자, 그러면 요 구간 안에 즉 3만원에서 살짝 밑에서 29,900원 그 정도에서 34,000원까지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박스권 매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급적이면 위쪽 말고요. 네, 3만원에서 가까운 구간. 근데 3만원이 저점이니까 저점을 찍었다고 해서 바로 매수가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올라갈 때, 즉 31,000원 정도 시점 매수가 들어가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매수가 진행되고 되면 이렇게 쭉 이제 이 구간대 형성이 됩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갈 때 내 것만 안 간다 그러면은 사실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신뢰가 좀 깨진다거나 좀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업종 내에 속해 있고요. 같은 조선주야. 이렇게 속해 있고 또 포지션도 뭐 지금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꾸준하게 이 종목을 계속 매집을 해주면 돼요.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난 11월 달에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냐? 자, 장대 양봉을 통해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장대 양봉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거래량이 터집니다. 거래량이 터졌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죠. 주가 조정을 다시 받는데 거래량이 말라붙어요. 자, 거래가 터지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거래가 말라붙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더 간다. 더 간다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주가가 하락 조정을 할 때 지지선을 유지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매수 타이밍. 그래서 12월 달에
매수를 한번 더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뭐 6월 달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왔는데 한번 떨어질 때 기다려요. 언더슈팅이니까 기다려. 매수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올랐죠. 아, 매수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자, 근데 보니까 거래량이 터지고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 그대로 가도 좋지만 주가가 다시 조정이 들어가니까 야, 이거 한 번 더 살 수 있겠구나. 자, 지지선만 지켜주면 된다. 3만원 지지되고 올라갈 때 매수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울 게 있어요. 데드크로스. 단기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많으면서 주가가 조정이 되는데 데드크로스가 나오죠. 데드크로스가 나오는데 아래쪽으로 들어올 때 지지선이 유지가 된다면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그 주가 상승은 어떻게 진행된다? 이렇게 골든크로스 진행될 때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박스권 형태에서 매수가 들어갈 때 자, 지지선 일단 확보를 해줘야 돼요. 물론 그 전에 사전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지지선이 확보가 되고 아래쪽 지지 포인트가 계속 연결이 되면서 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라인대에서 매수 포인트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오버슈팅에 대한 포인트를 통해서 매수가 확 들어오게 된다. 자, 장대 양봉과 거래량은 매수가 들어온다고 들어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고 주가 상승 이후에 들어왔다가 지지선 확인하고 돌아설 때 데드크로스 이후에 골든크로스 매수 포인트 잡는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 이제 주가 쭉 올라가서 주가 계속 상승해 버리게 되면은 그대로 쭉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 매수를 잘 해놓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팔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가 되기 때문이죠. 내가 싸게 샀는데 가격대가 뭐 3만원에 내 매수를 했어. 근데 4만원에 팔든 5만원에 팔든 6만원에 팔든 8만원에 팔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먹고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내가 싸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시장 포인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뭐 1차적으로 매도하려면 이제 여기 75,000원이나 또는 뭐 60일 이평선까지 봤을 때 매도하는 포인트를 뭐 가져가셔도 되는데 요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매도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모습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가실 때는 이렇게 시세의 끝을 모든 수익을 다 보시려면 밑에서 사셔서 크게 먹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점 매수 포인트를 공략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자, 그 과정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면 꾸준하게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주고 수익을 왕창 끌어내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기법들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잘 보이고 좋은데요.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또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트 분석까지 다 봤습니다. 자, 어때요? 이해가 좀 더 잘 되시나요? 차트가 좀 시원하게 잘 보이니까 괜찮죠? 선명하고 또 또렷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도 할 수 있다. 네. 칠판에서 쓰는 강의도 괜찮긴 한데 요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요거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기존 방식, 나는 그래도 칠판에서 성투사가 멋있게 글씨도 쓰고 막 하는 거 좋다. 네, 그러신 분들은 또 댓글 달아주시면 기존 방식도 같이 섞어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매 기술 배우는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댓글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방식을 섞을 것인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또 매매 또 다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급등한 종목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챙긴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다음 종목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